훈공 흐짜. 와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그래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 한번 해보네요. 칭찬받았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제가 오늘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최초라서. 아니 좀 죄송하다는 좀 생각도 좀 있어요. 아니요. 왜요? 아 좀 약간 좁으니까 아늑하고 아니에요. 좋은데요. 훨씬 좋습니다. 아늑합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두 분이 오셨다. 이미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교집합 스튜디오라고 들어보셨죠? 교집합 스튜디오에 우리 권태영 소장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권태영 소장님하고 우리 주단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부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이? 웃음이? 갑자기, 네. 최대 반전.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래퍼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튼 권태영 소장님과 이렇게 우리 주단 선생님 이렇게 영어하고 수학으로 일단은 또 굉장히 또 전문성 있으시고 또 유튜브도 또 하시잖아요, 그죠? 네. 사실 좀 궁금했었습니다. 교집합 스튜디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집합이 뭐가 왜 교집합으로 지셨죠,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교집합의 의미도 있지만 네. 처음에 지었을 때 교육 정보 집합소를 따서 교집합이라고. 이분이 장명하는 장인이세요. 그러면 뭐 장인이라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안 도와줘서 저희의 모든 네이밍을 다 이분이 하십니다. 그럼 이름의 지분은 상당히 이쪽에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런 것만. 사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어하고 수학 쪽으로 이제 기본적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약간 집안에서 사모님의 파워가 더 세니까 수학이니까 교집합 쪽으로 좀 나를 앞장서서 따라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유 반갑습니다. 여튼 그런 약간 좀 이름 처음에 그거로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여튼 뭐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독해서 한 번씩 이렇게 두 분이 오늘은 싸우고 찍었나 안 싸우고 찍었나 티가 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저희도 종종 네. 홍공TV 네, 자주 열심히 보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먼 길 오셨어요. 굉장히 경기도 지금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네. 실례지만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제가 물어봐도. 경기도 양평에서. 오 마이 갓. 약간 지금 시차 때문에 졸리신 것 같은데. 네. 코시국이 준 선물이죠, 저희한테는. 양평에서. 네, 양평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 영상 찍을 때는 양평에 찍고요. 네네. 보통 촬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네. 홍대를 좀 많이 오게 돼요. 네네네. 네, 홍공쌤도 지금 이 홍대 쪽에 계시는 이름 따라 갑니다. 그러셨구나. 아닙니다. 그런가요? 자, 여튼 이 정도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제 정감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양평에서 오셨구나. 네. 홍대까지.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1편에서는요. 도대체 왜 초등 공부가 어릴 때 우리 뭐 꿈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혹은 또 부모님들이 영재 아닌가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여튼 잘한 애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곧잘 하니까 이 초등 공부 때 기대치가 높은데 이게 왜 중고등까지 가지 않을까? 중고등 가면 이렇게 좀 많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수능 영수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그리고 또 입시까지 또 와우 나중에 저희 애도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말끝이 흐리시는데 양평 이사 갑니다. 하셨잖아. 티가 났나요? 네. 그래서 입시 전문까지 하시는데 이 부부가 초등 공부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초등인가? 네. 뭐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네. 고등 때 실패를 하는 네. 그러니까 초중등 때 특히 초등 때 잘했던 아이들이 고등 때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상당히 그쵸, 많죠. 네. 근데 초등 때 잘했다라는 거를 들여다보면 사실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초등 때 잘하는 게 사실 좀 거품이 좀 있다. 그렇죠. 티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초등 때 잘한다는 건 고등 때까지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어지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네. 좀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도 사실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고등부들, 뭐 고3 아이들 지도를 또 많이 했었지만, 네. 들여다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영어, 뭐 대치동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 뭐 쉰 적도 없고,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빡세게 뭔가를 많이 해왔지만, 정작 수능을 보려고 했더니,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요즘 문해력, 독해력 얘기하는
영어를 기능적으로만 학습을 하고 정작 독해력, 문해력이 없는 아이들 수능 잘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초등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라리 놀았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 때까지 뭔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과정 평가의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입시도 이제는 뭐 일시적으로 지금 수능 정시가 확대가 되긴 했지만 또 이제 고교학점제로 또 들어가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질 가능성도 또 이제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평가 제도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뭐 객관식 단답형 이게 아니라 이제 과정 평가의 시대인데 이를테면 고1 내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시에서는 네. 뭐 논술을 제외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뭐 교과전형 고1 내신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또 기준점이 되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중등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또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이게 사실은 한 호흡이잖아요. 로드맵.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런 위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 때 길을 못 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초등 때 좀 이걸 좀 해놨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중등으로 내려왔다가 사실 고3들 보다가 고1만 봐도 되게 좋았어요.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뒤집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근데 네. 중학생만 보면 더 그렇고 사실은 이제 학습 습관과 태도까지 거슬러 가면 초등 때가 너무 중요한데 그때에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코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네. 초등교육에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강의도 다니고 유튜브까지도 하고 이번에 책도 그래서 그쵸. 초등이라고 붙어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책은 이따가 저도 이렇게 한번 또 선물을 해주셨는데 네. 이따가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초등 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연비가 좀 좋게끔 감정이든 뭐 습관이든 좀 잘 잡아놔야 우리 그 거품을 좀 넘어서 중고등학교 갔을 때 좀 약간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초등 이야기 좀 하셨는데, 거꾸로 이제 고등까지 쭉 이렇게 갔을 때, 그때 고등이 됐을 때, 이제 뭔가 또 이제 전문가로서 보이는, 진짜 중요한 공부거리. 그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초등을 말씀하셨다면. 네. 일단 수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집 요즘 분수하는데, 네. 네, 수를 나눠야 되는데, 네. 집안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집안이 나누고 있습니다. 공감 갑니다. 네, 너무 네. 힘듭니다. 네. 이제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수학을 곧잘 하다가도 그렇죠. 고1 내신 보고서 충격받으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여태까지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진도건 아니면 난이도건 뭐 문제집들도 워낙 수학은 레벨별로 잘 나와 있다 그쵸. 보니까 그걸 따라서 잘 해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내신 성적을 받고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눈치를 못 채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역시 네. 이것도 아까 비슷한 원리네요. 네네네. 그죠? 네. 일단은 뭐 수학이라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게 일단 문제집,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을 그렇죠.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느냐, 그리고 문제집 한 권을 소화했다면 그 다음 레벨 또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내신 성적 가지고 맞아요.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는 다 고등 수학의 선행을 위해서 쭉 달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띠고 있단 말이죠. 기승전 네, 고등으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학교 시험이 뭐 중학교까지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돌리면 네, 맞아요.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네. 네, 문제집 막 이렇게 풀다 보면은 뭐 외우게도 되고 아이들별로 나오는 유형이 정말 뻔하기 때문에 일부 정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신유형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100점은 못 맞아도 A를 안정적으로 맞는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잘한다고 네, 생각하죠. 네. 영어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화를 해야 되느냐? 그럴 시간에 빨리 선행을 때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그 경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등까지 올라가기까지 뭐가 잘못되는지 원인도 파악을 못 하시고 잘못됐다고 생각도 못 하시고 전혀 네. A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럼요. 그리고 뭐 A 나왔고 한두 문제 정도 틀린 거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네. 씁쓸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교육과정 따라서 평가를 따라서 왔는데 네.
그게 A가 아니었다라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참 이거를 속은 쓰리지만 하지만 또 이제 고등학교 대업을 위해서는 네. 그 안에 또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그런 거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초등 때부터 제대로 밟아와야 되는 네. 이제 수학 공부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시고 안다고 해도 시간 같은 것들의 문제 때문에 다 밀어둔 채로 그냥 문제집만 반복해서 풀고 빨리빨리 선행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보, 수학 시키는 거 그거 제대로 하는지 확인. 나중에 저 전화번호 좀. 네,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기 꺼져 있네. 네. 자, 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네. 진짜 그런 점이 보인다고 했는데 뭐 영어는 혹시 고등학교 때 뭐 일단 영어로 먼저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 독해력, 문해력. 하긴 애들이 해석은 하는데 무슨 말이야라고 설명해보려면 설명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지금 이제 공감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베리베리. 네. 뭐 기껏해야 해석을 기계적으로는 해놓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따져보면 한글 어휘부터도 안 되어 있어서 지는 안다고 착각을 하지만 자기는 답답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수능 자체가 독해 전반적으로 독해 시험이잖아요. 비문학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뭐 과목 불문하고 독해 시험이다. 그런데 뭐 교과 진도만 생각을 해서 특히나 초등 때 뭔가 고등 때 중요한 그걸 초등 때에서 사실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또 과정평가의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능 정시랑은 다르게 그러면 이제 과정평가에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정말 학원만 이렇게 돌린다고 고등학교 때까지 과연 잘할까? 이런 부분도 사실 학습 습관과 태도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 또 이제 쓰기 사실은 뭐 객관식 뭐 단답형이 아니라 이제는 서답형, 선운수령, 수행평가 쓰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쓰고 혹은 입시제도가 이제 바뀌면서 면접이 정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대입에서조차도 네. 이제는 뭐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평가가 되지 않고 이제는 면접 하나만을 가지고 엄청난 또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쓰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아웃풋인 봐요. 거죠. 결국. 그렇죠. 네네.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엄청난 정말 우리 고교 학점제 네.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도 지금 모르고 뭔가 준비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얼마 전에 라이브 했다가 네. 허되게 아주 그냥 네, 그러셨어요. 뜨겁더라고요, 사람들. 네, 그렇죠.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아직도 발표가 좀 남아 있고, 근데 어쨌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뭐 진로에 대한 역량 자체가 사실은 초등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고등 때가 아니라 왜냐면 고등 때는 그걸 가지고 이미 교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진로를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초등 광환 때부터는 진로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또 돼야 되는 맞아요. 거죠. 관심도 있고 좀 약간 탐구도 좀 해봐야 좀 그게 가능하지. 갑자기 뭐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꼭지는 이제 아까 뭐 문해력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지금 핫하잖아요. 문해력이. 사실 이게 뭐 갑자기 중요해진 건 아니고 원래 좀 중요했던 것인데 문해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 그리고 문해력 학습의 좀 골든타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 평가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왔고 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듣고 이해하고 이거를 뭐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시험 여러 가지 그리고 입시 과정 그리고 뭐 성인이 돼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이제 뭔가 그 답안지를 써내거나 사회인이 돼서 뭐 이메일로 소통을 하거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가 돼서도 아이들 이제 가정통신문을 읽고 이제 대응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문해력이 맞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어른들 중에서도 문해력이 딸려서 뭔가 손해를 보시거나 제 눈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되게 불편하게 살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불편한지 인지를 못하고 그냥 딱 그거 보이는 만큼 이해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든타임이라고 방금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골든타임을 하기 전에 이제 애초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면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다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문해력을 이제 최대한 키우기 위한 골든타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성인이 돼서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그쵸. 살아온 어떤 네, 시간이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은 해도 이게 뭐 평소에 습관이 안 됐거나 실천이 안 되면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문해력도 어릴 때부터 뭐 그런 거를 주의해서 읽는 연습을 한다거나 이해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한다거나 내가 이해한 거를 어떻게든 표현하는 방식들을 조금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은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이런 어떤 습관이 들기 전 초등 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아, 저희 집 저기 저 5학년하고 네. 3학년인데 네. 골든타임이네요. 네. 딱 정확하게 3학년, 5학년. 아, 그렇군요. 뭐 이게 전국적으로 일반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저는 성적보다 살아보니까 태도가 훨씬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틀렸을 때 다시 뭐 찾아보고 이런 거.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저희 집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6시 반 막 이렇게 네네. 일어나긴 하는데 여튼 앞으로 그럼 계속 당분간은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습관은 계속 갖고 가는 게 저희 집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렇죠. 밖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집의 상황에 맞게끔 네. 습관이나 이런 걸 잘 들이는 게 네. 지금 중요하다. 맞습니다. 아, 그럼 초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힘들긴 하겠네요. 사춘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지도하시기는 힘들겠죠. 부모님 말 일단 안 듣기 시작할 때고 그쵸. 본인의 이제 생각과 사고가 굳어지기 시작할 때기 하숙생이라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하숙생.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 때는 이제 습관이 잡혀지면 이제 마중물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다양한 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쌓아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네. 초등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거야? 라고 아마 집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2부를 네. 3부를 이렇게 쭉쭉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우리 또 소장님하고 우리 주단쌤한테 이것저것 이제 질문 많이 해주시면 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네, 댓글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또 댓글에 또 교집합 스튜디오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을 하는 큰 그림? 네. 이런 코치까지. 그러니까요. 아, 부끄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후 2부에서 2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